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리건 출신의 도로시 씨처럼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5가지 강력한 걷기 비법을 공유합니다. 이 비법들은 모든 걸음에서 그들이 자유와 기쁨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이 쉽고 삶을 변화시키는 팁들을 발견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안전하고 당당하게 움직일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가치 있는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1. 눈으로 내 걸음 앞을 살피세요. 어르신들이 걸을 때 안전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여정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변화 중 하나는 내 걸음 앞 살피기 기법입니다. 이 자꾸 하기 쉬운 비법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낙상은 미국에서 11초마다 한 명의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내는 문제입니다. 이 방법은 발밑을 내려다보거나 주변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는 대신 잠재적인 장애물을 일찍 발견하고 반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약 4걸음 앞을 주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숨겨진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 각 걸음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익숙한 거리를 따라 걷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돌멩이, 깨진 보도블록 또는 길 잃은 코드 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로 발밑을 주시하고 있거나 주변의 주의가 산만하다면 이러한 위험 요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비틀거림이 될 수 있으며 몸과 마음 모두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내 걸음 앞 살피기를 통해 뇌는 정보를 처리할 귀중한 시간을 얻습니다. 내 걸음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지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몸이 보폭을 조절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고르지 않은 곳에 대비할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일상적인 루틴의 작은 변화이지만 주변 환경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사고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 팁의 힘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로 오리건 출신의 72세 마가렛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번의 심한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한 번은 차도에서, 후에 마가렛 씨의 자신감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뒷마당 산책을 좋아했지만 자갈 길 잃은 코드, 낮은 나뭇가지가 널려있는 고르지 않은 길은 두려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또 넘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씨가 내 걸음 앞을 살피는 법을 배운 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을 보는 대신 바로 앞길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길 잃은 코드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쉽게 발견하게 했습니다. 몇 주만 연습한 후 마가렛 씨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각 걸음에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뒷마당은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평화로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법을 연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복도나 익숙하고 안전한 마당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시선을 네 걸음 앞에 고정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시도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전하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더 편안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제때 보지 못해 넘어진 적이 있다면 이 네 걸음 앞 살피기는 그런 순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시도해보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앞으로 긴 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 어르신들이 걸을 때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는 노력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는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지만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낙상은 미국 전역에서 11초마다 응급실 방문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을 질질 끌거나 발바닥 전체로 걷거나 발을 어디에 놓는지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이는 대신 각 걸음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발을 굴리도록 권장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균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다리, 발, 심지어 코어 근육까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더 큰 안정성과 제어력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돕고 모든 걸음에서 안심감을 키웁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습관으로 걷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걸음걸이는 종종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발을 평평하게 딛거나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으면 종아리, 허벅지, 복근의 자연스러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사소한 비틀거림부터 더 심각한 낙상까지 사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기법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한 다음 부드럽게 체중을 발끝으로 굴려줌으로써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심지어 코어까지 근육 사슬을 활성화합니다. 이 동작은 자세를 정렬시키고 낙상 위험을 낮추며 각 걸음이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걷는 것을 덜 힘들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 더 긴 거리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발과 몸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발은 균형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아치를 가지고 있지만 발을 질질 끌거나 발바닥 전체로 걷는 것은 이러한 이점을 놓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굴려줌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핵심 근육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신체적 쇠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협응 능력이 약해져 균형 유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기법은 체육관이나 복잡한 루틴 없이도 몸을 단련하는 부드러운 운동과 같습니다. 그 결과 더 안전하게 걷고 더 강하게 느껴지며 더 나은 자세와 각 움직임 후 피로 감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리건 출신의 72세 도로시 씨의 이야기는 이 팁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고 한 번은 차도에서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후에 도로시 씨는 거의 걷는 것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뒷마당 산책을 좋아했지만 넘어질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발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특히 마당에 고르지 않은 길에서 그녀를 더 흔들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방법을 소개받았을 때 도로시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전 방식으로 걸어왔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며 마당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시 씨는 각 걸음에 집중하며 마치 발이 부드러운 경사로인 것처럼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끝으로 굴리는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하루에 몇 분씩 매일 연습했습니다. 며칠 안에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더 안정되고 마치 목적을 가지고 발을 디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친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도 개선되었습니다. 더 똑바로 서고 어깨도 편안해졌습니다. 몇 주 후 도로시 씨는 몸이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활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넘어질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걷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법은 그녀를 더 안전하게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음에서 통제감과 기쁨을 되찾게 했습니다. 이 팁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고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신발과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집 안에서, 복도에서 또는 마당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이 어떻게 착지하는지에 집중하세요. 발을 경사로처럼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체중을 이동시키세요. 어렵다면 매일 몇 분부터 시작하여 각 걸음과 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추가적인 이점을 위해 코어를 약간 사용하여 몸을 똑바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너무 많이 비틀리는 것을 피하세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필요 없이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여 더 긴 거리를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것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은 정신 맑음을 가져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대신 여정을 즐기도록 돕습니다. 몸을 끌거나 리듬 없이 걷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몇 분의 연습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편안함과 기쁨에서도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도로시 씨처럼 자신감을 되찾고 걷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걸음은 당신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시작하고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기법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이 영상을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20걸음마다 멈춰 균형 잡기. 어르신들이 걸을 때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돕는 노력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는 20걸음마다 멈춰 균형 잡는 것입니다. 이 하기 쉬운 비법은 특별한 도구나 공간을 요구하지 않지만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낙상은 수천 명의 어르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넘어짐으로 인해 11초마다 응급실에 이송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20걸음마다 멈춰서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안정적으로 서서 약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짧은 멈춤은 내면의 안정성을 훈련하고 몸 인식을 높이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 대해 더 큰 통제감을 줍니다. 걸을 때 목표에 집중하여 꾸준한 리듬에 빠지기 쉽고 몸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자갈이나 떨어진 나무잎이 덮인 거친 표면에서나 오래 걸은 후 피로가 몰려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에 집중력 부족이나 안정성 부족은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지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걸음마다 멈추는 기법은 이것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멈춰서 단단하게 서서 균형에 집중함으로써 몸이 재설정할 기회를 줍니다. 이 짧은 휴식은 지속적인 걷기 때와는 다르게 다리, 고관절,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협응 능력을 개선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공원을 걷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갈이나 떨어진 나무잎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움직이며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표면이 갑자기 변하거나 돌이 튀어나오거나 미끄러운 부분이 나타나면 제때 반응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0걸음 멈추기를 통해 당신은 몸을 준비시키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당신은 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훈련하고 있으며 몸이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사신경과 균형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르신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은 미니 운동처럼 작용하여 근육 기억력을 개발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육관에 갈 필요 없이 말입니다. 오리건 출신의 72세 헬렌 씨의 이야기는 이 기법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한 번은 차도에서. 후에 헬렌 씨는 거의 걷기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돌과 나무 뿌리가 있는 고르지 않은 뒷마당 길은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빨리 지나가려고 위험한 곳을 서둘러 지나치려 했지만 이것은 그녀를 더 흔들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20걸음 멈추기를 소개받았을 때 헬렌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몇 초 멈추는 것이 움직이는 동안 흔들리는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헬렌 씨는 뒷마당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0걸음을 세고 멈춰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코어를 약간 긴장시켜 10초 동안 안정적으로 섰습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고 몸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흔들렸지만 몇 번 시도한 후 더 단단하게 섰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기법이 단순히 균형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맑음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각 멈춤은 재설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세, 발 놓는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곳을 서두르는 대신 걸음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더 자신감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 안에 헬렌 씨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언제든 멈춰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팁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집안의 복도나 마당 등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20걸음을 센 다음 멈춥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자세를 곧게 하고 코어를 약간 긴장시킨 후 1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조절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만약 흔들리면 계속 걸으면서 사이클을 반복하세요. 각 멈춤이 몸과 더 잘 연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체중 분배부터 근육 협응까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자연스러워지고 더 큰 자신감과 적은 걱정을 가지고 걷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비법의 또 다른 장점은 걷는 동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걱정하는 대신 20걸음마다 멈춰서 스스로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공원길이나 번잡한 거리와 같이 낯선 표면에서 유용합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멈춤은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방 사이를 이동할 때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유용합니다. 걷는 동안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을까 불안해한 적이 있다면 이 팁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몇 분의 연습은 신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신감에서도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헬렌 씨처럼 걷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걸음이 당신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오늘 시작하고 이 짧은 멈춤이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여정으로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자연스럽게 팔 흔들기. 어르신들이 걸을 때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돕는 여정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 팁은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낙상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과 자신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11초마다 응급실 방문이 발생합니다. 걷는 동안 팔을 옆구리에 뻣뻣하게 붙이거나 힘없이 흔들리는 대로 두는 대신 걸음걸이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흔들도록 권장합니다. 이 작은 조정은 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상체와 하체 간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켜 각 걸음을 더 부드럽고 쉽게 그리고 통제된 느낌으로 만듭니다.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대부분은 발에만 집중하며 팔이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팔을 뻣뻣하게 하거나 옆구리에 붙인 채 움직이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러한 자세는 몸의 자연적인 리듬을 방해하여 특히 정원길이나 깨진 보도, 블록과 같이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팔을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흔들게 하면 왼쪽 다리 앞으로 갈 때 오른쪽 팔이 올라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몸은 조화를 찾습니다. 이 동작은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더하여 각 걸음을 더 가볍고 덜 힘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어깨와 목의 긴장을 완화하여 걷는 동안 차분함을 줍니다. 이 기법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몸 전체의 협응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팔이 흔들리고 내려갈 때 자연스러운 균형추 역할을 하여 움직이는 동안 당신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뻣뻣해져 허리 통증, 불편함, 그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은 더 나은 정렬을 촉진하여 더 똑바로 서고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혈류를 돕고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걷는 것을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즐겁게 만듭니다. 피로를 덜 느끼면서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몸이 매끄럽고 통일된 전체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오리건 출신의 72세 마가렛 씨의 이야기는 이 팁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한 번은 차도에서. 후에 마가렛 씨는 걷기를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팔을 옆에 뻣뻣하게 붙이고 다녔는데 이것이 더 큰 통제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더 어색하고 더 흔들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팔 흔들기 방법을 소개받았을 때 마가렛 씨는 처음에는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 바보 같게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했고 마당에서 짧은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 씨는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걸음에 맞춰 팔이 부드럽게 흔들리도록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오른쪽 팔이 함께 나가도록 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임을 쉽고 억지스럽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며칠 안에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더 부드러워졌고 몸의 긴장감이 줄었으며 고르지 않은 길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섰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에너지 증진이었습니다. 각 걸음이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 대신 마가렛 씨는 다시 걷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더 똑바로 섰고 기분도 더 밝아졌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뿐만 아니라 마치 몸이 제약에서 해방된 것처럼 어깨와 목 통증도 줄었습니다. 이 팁을 연습하는 것은 쉽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팔에 긴장이 있다면 깊이 숨을 쉬고 긴장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걸을 때 반대쪽 다리의 리듬에 맞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추가적인 이점을 위해 코어를 약간 사용하여 자신을 안정시키고 너무 많이 비틀리는 것을 피하세요. 새로운 느낌이라면 매 걸음마다 10분씩 시도해보고 쉬워지면 점차 늘리세요. 복도나 마당처럼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또 다른 장점은 더 활기차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팔을 리듬에 맞춰 흔들면서 비틀거릴 걱정 없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번잡한 거리나 공원길처럼 낯선 지형에서 유용합니다. 게다가 리듬감 있는 움직임은 엔도르핀 분비를 유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편안함을 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복잡한 운동 없이 유연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팔을 뻣뻣하게 하거나 몸에 리듬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몇 분의 연습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편안함과 기쁨에서도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가렛 씨처럼 걷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걸음이 당신의 몸의 조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오늘 시작하고 팔 흔들기가 더 안전하고 활기찬 길로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이 영상을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에 안전한 경로 계획하기. 어르신들이 걸을 때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즐겁게 지내도록 돕는 노력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기법 중 하나는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팁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낙상은 수천 명의 어르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응급실 방문이 미국 전역에서 11초마다 발생합니다. 깨진 보도 블록, 조명 불량한 거리 또는 고르지 않은 지형과 같이 익숙하지만 위험한 길에 머무르는 대신 평평하고 조명이 좋으며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평가하고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변화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 각 걸음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걷기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후 늦게 익숙한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희미한 불빛 때문에 보도블록에 금이나 길을 가로지르는 나뭇가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비틀거림을 유발하여 부상과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습관이나 편의 때문에 같은 경로를 고수하지만 그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은 경로, 예를 들어 공원길, 학교 운동장 또는 평평한 보도블록이 있는 조용한 동네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당신이 걷는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걷는 장소를 바꾸도록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깊습니다. 이 팁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걷기 경험에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장애물로 가득한 길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높은 경계 상태를 유지하며 위험을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정을 즐기는 대신 말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주변을 경계하느라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안전한 경로는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걸음에 집중하며 심지어 풍경을 감상하게 합니다. 시력과 반사신경이 약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끄럽고 밝은 길은 넘어질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 건강 유지를 위해 더 자주 걷도록 장려합니다. 오리건 출신의 72세 도로시 씨의 이야기는 이 기법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한 번은 차도에서. 후에 도로시 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동네 주변 저녁 산책을 좋아했지만 평소 경로는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깨진 보도블록, 희미한 가로등, 그리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사들. 매 걸음마다 또 넘어질까 걱정했습니다.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도로시 씨는 처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자 자신이 무시해왔던 위험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넓은 금, 어두운 구간, 그리고 보도 블록 위로 튀어나온 관목들. 도로시 씨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사하여 장애물이 없는 평평하고 조명이 밝은 근처 학교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산책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땅을 찌푸려 보거나 숨겨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과 맑은 조명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두려워하기보다 산책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도로시 씨는 더 많이 걸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해졌습니다. 안전한 경로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쁨을 되살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자유를 되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팁을 적용하는 것은 쉽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소 다니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포장도로에 금이 있나요? 황홍이에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조명이 충분한가요? 불안하게 만드는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보세요. 지역공원, 학교 운동장 또는 좋은 보도블록이 있는 조용한 거리가 시작하기 좋은 곳입니다. 안전한 경로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루틴의 일부로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하지만 거리보다는 안전을 우선하세요. 위험으로 가득 찬 긴 산책보다 평평한 길에서의 짧은 산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기법의 또 다른 장점은 계속 걷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 외출하는 것을 덜 망설이게 되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쾌적한 길은 긴장을 풀고 자연을 감상하거나 이웃과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당신의 경험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걷기를 매일의 필수 활동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걷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이 팁을 시도해 보세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시 씨처럼 기쁨과 자신감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걸음이 신뢰할 수 있는 길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오늘 시작하고 안전한 경로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으로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결론, 몸을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모든 걸음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간단한 걷기 비법이었습니다. 내 걸음 앞을 살피는 것부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까지, 이러한 팁들은 오리건 출신의 도로시 씨처럼 수천 명에게 걷는 자유와 기쁨을 되찾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어떤 것이 시도해보고 싶은가요? 어쩌면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기법이나 안전한 경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일상생활에 가져올 한 가지 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나은 삶, 더 오래, 더 강하게 살기 위한 더 많은 팁을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